안녕하세요, 존스퀘어드입니다. 오늘 리뷰할 제품은 주연테크의 14인치 노트북 슈퍼플라이입니다. 리뷰하기 전에 먼저 말씀드릴 것이 있는데 이 제품은 주연테크로부터 빌린 제품입니다. 그러나 리뷰는 온전히 저희의 의견이며 주연테크로부터 리뷰 제작 비용을 지원받거나 내용을 사전에 검수받은 일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본격적인 리뷰로 넘어가겠습니다. 슈퍼플라이가 받은 밀스펙 인증, 무게와 마그네슘 합금 재질을 보면 다분히 LG전자의 그램을 노리고 나온 제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램보다 꽤나 싼 가격에 이 노트북이 실제로 사용하기에 어떤지, 그리고 그램에 대적할 수 있는 모델인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외관을 보자면 크기가 꽤나 작습니다. 베젤이 아예 없지는 않지만 하단 베젤을 제외하면 충분히 작고, 포트 구성은 USB-A 3.2 Gen2 포트 2개, 타입C 포트 하나, HDMI 포트와 DC 인풋, 마이크로 SD 카드 슬롯이 있습니다. 타입C 포트로 PD 충전이 가능하고 외장 모니터 연결도 가능합니다. 다만 PD 충전은 충전기를 조금 가리는 편이며 45W의 소형 충전기를 연결할 시에 충전 속도가 좀 느립니다. 신기한 점은 전원 버튼의 위치입니다. 일반적으로 노트북의 전원 버튼은 키보드 덱 위에 있지만 슈퍼플라이는 전원 버튼이 오른쪽, 그것도 팜레스트 쪽에 있습니다. 이러한 배치는 보통 화면이 360도 돌아가는 투인원 노트북에서 채용하는 것으로 실사용에서 문제될 것은 없지만 상당히 흥미로운 점입니다. 또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은 그램이나 올웨이즈, 갤럭시북 같은 초경량 노트북에 비하여 덱 플렉스가 적어서 키보드 부분이 눌려도 잘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위 새 제품보다 무겁고 그램이나 이온만큼 바디의 두께가 얇지 않아서 그런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가 충격 테스트를 해보지 않은 만큼 무엇이 더 좋다고 말하기는 힘들고 직접 만져보시고 판단하시기를 권합니다. 무게의 경우 저희가 가지고 있는 모델은 1096g으로 그램 15.6인치와 비슷합니다. 그램 14인치랑 비교를 하자면 아이폰 한 반 개 정도를 더 가지고 다닌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어댑터가 대단히 작고 가벼워서 휴대성은 꽤 훌륭한 편입니다. 그러나 보시면 알 수 있듯이 어댑터 케이블의 길이가 조금 짧아서 충전기가 멀면 불편할 수도 있겠습니다. 내부에는 NVMe 슬롯 하나, 추가 램 슬롯도 하나가 있어서 사용자가 업그레이드를 쉽게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 성능입니다. 저희가 리뷰하는 모델은 i5 10210U 프로세서가 들어가 있고 이 프로세서의 성능을 충분히 활용합니다. 매우 간단한 영상 편집이나 무거운 사진 편집 등도 무난하게 할 수 있으며 롤과 같은 그래픽 부하가 적은 게임도 잘 돌아갑니다. 그러나 성능 면에서 이 노트북은 약점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 바로 소음입니다. 팬 자체가 상당히 작고 히트싱크 역시 별로 크지 않아서 팬이 상당히 빠른 속도로 돕니다. 재미있게도 게이밍 노트북들처럼 별도의 컨트롤 센터에서 관리하는 전원 옵션이 있습니다. 시스템의 효율적 전력 사용, 그리고 최고 성능 이외에 노트북 자체의 절전, 저소음, 성능, 엔터테인먼트의 4가지 설정이 있습니다. 이 설정은 윈도우 설정보다 우선되며 아무리 윈도우가 최고 성능 설정이라고 하더라도 자체 설정이 조용한 모드이거나 절전 모드이면 CPU 클럭과 팬 속도가 제한됩니다. 때문에 게임 등의 고성능이 요구되는 작업을 하실 때에는 성능 모드로 설정하시지 않으면 스로틀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엔터테인먼트와 성능 모드의 차이는 허용되는 전원의 양입니다. 엔터테인먼트 모드에서는 CPU의 전력 사용이 12W로 제한되므로 CPU 성능, 그래픽 성능 모두 최대 성능 모드보다 20%가량 떨어집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애매해 보이는 모드가 있느냐 하면 그것은 바로 팬 소음 때문입니다. 팬 소음이 아까 말했던 대로 기본적으로도 상당히 심한데요. 최대 성능 모드에서는 그램과 비슷하게 작은 히트싱크 사이즈의 온도를 적절히 유지하기 위해 팬이 매우 빨리 돌아갑니다. 팬이 최대 속도로 돌 때는 테스팅 시 48dB가량으로 이는 웬만한 게이밍 노트북 수준입니다. 엔터테인먼트 모드에서는 팬 소음이 줄어들지만 여전히 작지 않은 44dB가량으로 갤럭시북 이온보다 살짝 시끄러운 정도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비슷한 노트북인 그램과 대조되는데 둘 다 작은 히트싱크를 가지고 있지만 그램은 소음이 나지 않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기에 팬을 40dB 이하로 돌리는 대신에 많은 성능 저하가 있습니다. 그램의 2020년형 그램의 성능 저하에 대해서 더 자세히 보고 싶으시면 여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슈퍼플라이는 팬 소리가 시끄럽긴 하지만 롤 정도의 게임은 돌아가기 때문에 평소의 사용 환경에 따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낮은 부하의 작업이나 롤 같은 매우 가벼운 게임을 돌릴 때에는 엔터테인먼트 모드를 사용하시기를 권하며 성능 모드는 팬 소음이 심히 크기 때문에 이어폰, 헤드폰을 착용하시거나 소음이 상관없는 환경에서 사용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다음으로 화면을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채널에서 14인치 노트북을 리뷰해본 적이 없는데 15.6인치 패널에 비해서 가로, 세로 크기가 약 10%가량 작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조금 더 시원시원한 15인치가 더 좋지만 14인치도 불편할 정도로 화면이 작지는 않습니다. 화면은 저가형 노트북답지 않게 괜찮습니다. 색 공간의 경우 sRGB 96%가량을 커버하고 있으며 대비 역시 1300대 1가량이기 때문에 화면의 기본기가 좋습니다.
화면 밝기는 380니트이며 논글레어 코팅이 되어 있어 외부에서도 사용하기 좋습니다. 화면 튜닝의 경우에는 그닥 정확하지 못한데 감마값이 2.4로 웹보다는 동영상 표준에 가깝기 때문에 연한 색들을 과도하게 진하게 하는 편입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사용 용도로는 문제가 없으며 오히려 영화 감상을 할 때에는 좋다고 느끼실 분도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키보드를 살펴보겠습니다. 키보드는 나쁘지 않으며 노트북의 두께가 그램이나 이온보다 조금 더 두꺼운 대신 키 트래블이 더 긴 편입니다. 작년까지의 올웨이즈 키보드나 싱크패드 키보드만큼 편하지는 않으나 확실히 그램이나 이온보다 타자를 칠 때 더 편합니다. 트랙패드는 보통 정도로 그램의 트랙패드와 비교하면 세로 길이가 더 짧고 가로 길이는 더 깁니다. 또 트랙패드의 재질도 조금 더 부드럽기 때문에 충분히 합격점을 줄 수 있는 수준입니다. 다만 지문인식이나 얼굴인식을 통한 생체 로그인을 지원하지 않으므로 이는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배터리 수명은 74Wh의 대용량 배터리를 탑재한 만큼 꽤나 좋습니다. 특히 와이파이 웹브라우징, 거기에 동영상을 같이 재생하는 테스트에는 무려 722분의 배터리 타임으로 지금까지 테스트한 노트북 중 가장 오래 버텼습니다. 이는 15.6인치보다 20%가량 작은 14인치의 화면 덕분으로 보이며 일반적인 사용에서의 배터리 시간은 상당히 좋을 것입니다. 그러나 조금 더 심한 부하를 주는 PC마크 테스트에서는 상황이 약간 다릅니다. 성능 모드에서 조용한 모드로 설정을 하면 클럭이 제한되기 때문에 성능 부스트가 필요한 상황에서도 클럭이 올라가는 것이 제한됩니다. 때문에 PC마크의 2D 렌더링에서 끊김이 생기므로 자체 전원 모드를 조용함이 아닌 엔터테인먼트로 설정하여 테스트하였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배터리 수명도 467분으로 여전히 좋지만 성능에서 말했듯이 팬이 공격적으로 돌기 때문에 웹브라우징 테스트만큼 좋지는 않습니다. 영상 재생 테스트에서는 역시 작은 화면 덕분에 매우 긴 980분의 재생 시간을 보여줬습니다. 다음으로 스피커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스피커는 이 노트북의 가장 큰 약점으로 3년 전에 초경량 노트북들의 스피커를 떠오르게 합니다. 주파수 응답에서 1kHz를 중심으로 10dB가량이 솟아 있어서 상당히 소리가 경질적이고 음악을 듣는 용도로는 전혀 적합하지 않습니다. 이는 스피커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스피커가 나오는 합판 타공의 문제로 보이지만 정확한 원인은 찾기 어려웠습니다. 결론을 내보겠습니다. 한 줄 요약을 하자면 중저가형 노트북 특유의 정제되지 못한 느낌이 있지만 훌륭한 기본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스피커는 급할 때를 제외하고는 사용하지 않는 것을 추천드리며 롤 같은 게임을 플레이할 시에는 팬소음이 게이밍 노트북과 맞먹고 조용한 것을 선호하시는 분들에게는 팬소리가 거슬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프로세서의 성능은 최대한 뽑아줍니다. 키보드 역시 초경량 노트북 중에서는 좋은 편이며 화면 역시 밝기와 색영 모두가 괜찮습니다. 또한 14인치의 약간 작은 화면 덕분에 배터리 수명도 매우 좋고 가격과 무게, 배터리를 생각하면 휴대하면서 사용하기에 가성비가 상당히 뛰어난 제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램과 비교를 하면 어떨까요? 저희가 그램 14인치는 구매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완벽한 수평 비교는 어렵습니다. 그램의 장점을 보자면 가벼운 무게 덕에 휴대성이 더 좋고 얇은 베젤 그리고 보다 넓은 PD 충전의 범용성 덕분에 휴대성이 더 좋습니다. 또한 그램의 스피커도 문제가 많긴 하지만 슈퍼플라이의 스피커보다는 나으며 팬소음 역시 없습니다. 반면 슈퍼플라이는 그램보다 40만원가량 저렴한 가격에 비등한 퀄리티의 화면과 배터리 수명, 더 나은 성능과 키보드를 가졌습니다. 따라서 둘 중에 골라야 한다면 휴대성이 가장 중요하시고 노트북에 내장 스피커를 많이 사용하시며 보다 완성도가 높은 노트북을 원하신다면 그램을 구매하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램의 가격이 부담되지만 가볍고 오래가는 노트북이 필요하고 타자를 칠 일이 많으며 팬소음보다는 성능이 중요하다 생각하신다면 슈퍼플라이를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존스퀘어되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